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이 인공광 조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내에서 인물 촬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이나 팁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공광에는 인공광의 광질이라든지 그리고 디퓨저를 라이트 모디파이어라고 하죠. 빛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디퓨즈를 시키고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광질에는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프트 라이트와 하드 라이트, 그리고 매트한 라이트냐 아니면은 글로시한 라이트냐의 이 네 가지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가 전혀 없이 촬영을 했을 경우, 그리고 광원의 크기가 피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그림자가 진해지면서 그림자의 경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하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센 느낌의 라이팅이기 때문에 보통 거침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미라든지 등등을 표현할 때 쓰는 라이트예요. 보통 패션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하드 라이트를 직광으로 날려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림자도 어느 정도 생기지만 동시에 옷의 질감이라든지 컬러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옷이 주인공인 패션에서는 하드 라이트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트인데요. 광원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하얀색 천이나 일단 투과를 했을 경우 빛이 확산이 되면서 그림자가 굉장히 옅어질 때 이것을 저희가 소프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뷰티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라이트의 광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프트 라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선 디퓨저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피부가 하얀신 분이라든지 얼굴 크기가 원래 좀 크셨던 분들은 이 그림자가 없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으로 얼굴을 쉐이핑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 클라이언트인데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크신 분인데 소프트 라이트로 전부 다 밝게 찍어버리면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겠죠? 따라서 그림자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섀도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라이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촬영에 있어서 카메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튜디오에 가게 된다면 가면은 보통 포맥스 400이나 600에 그 다음에 사각 소프트박스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조명들을 가지고 촬영을 할 때를 가정해서 세팅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가형 스트로브 같은 경우에는 동조 속도가 125분의 1초, 160분의 1초 또는 200분의 1초까지 됩니다. 신형일수록 200분의 1초까지 되는데요. 구형인 경우도 있으니까 최소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로 맞추시는 게 기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각도 50mm에서 85mm 화각으로 맞추셔야 125분의 1초로 찍었을 때 핸드블러가 안 생기겠죠? 촬영 모드는 매뉴얼 모드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조명이 컨트롤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장의 사진을 리터칭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주변 지인한테 보내줘야 된다면 노출값을 똑같이 놓고 촬영을 했을 때 같은 효과를 복사해서 한 번에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라이트의 포지셔닝을 조금 움직이거나 모델의 포지션이 움직였다면 라이팅을 전부 다 다시 재측정해가지고 다시 맞춰야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화이트 밸런스는 스튜디오는 말 그대로 컨트롤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일정한 톤 유지를 위해서 그레이 카드나 아니면은 하얀색 종이,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는 뉴트럴인 색깔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촬영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이 카드를 쓰시면 좋겠지만 그레이 카드가 아니고 그냥 하얀색 종이라든지 어떤 화이트 또는 그레이의 물체를 사용을 하신다면 반짝이는 재질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매트한 재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즉슨 주변에 컬러감이 있는 그러한 물체가 있었을 경우 이 반사가 되는, 광원이 반사가 되는 것을 화이트 밸런스 기준점으로 잡으신다면 옆에 있던 컬러가 튀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가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실 때는 반사가 되지 않는 화이트나 그레이를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기준점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맞췄을 때요, 보통 그 스트로브의
빛의 파워를 16분의 1 또는 8분의 1로 놓고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노출값이 조금 오버 노출이나 언더 노출일 경우에는 그때마다 스트로브의 광량을 조절하는 것보다도 조리개를 바로 활용을 해서 광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 미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촬영이 도움이 되고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스피디한 촬영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리개로 맞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장비는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저렴한 장비로도 얼마든지 같은 원리를 활용을 한다면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촬영하기에 앞서서 이거 한번 화면 좀 비춰주세요. 조리개를 조여서 완전히 컬러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개 5.6, 200분의 1초 그리고 ISO 100으로 놓고 촬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는 제가 플래시 촬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시로 놓거나 아니면은 켈빈값 5600으로 놓거나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켈빈값 5600으로 놓는 이유는 이 조명이 어떤 켈빈값, 주광으로 켈빈값이 얼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켈빈값을 그렇게 놓는 이유예요. 그래서 스트로브 제조사마다 이 스트로브 방향의 온도를 제시해 주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면 굳이 화이트 밸런스 카드 없이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정확한 피부톤이나 컬러를 위해서는 그레이 카드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캐논 미러리스를 쓰시는 경우라면 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피사체가 어떤 포즈를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사진 메뉴에서 7번째로 가시면 노출 시뮬레이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출 시뮬레이션이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원래는 찍으면 검은색으로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보이게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포즈이고 어떤 표정인지 미리 프리뷰를 하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밝게 나오지만 실제로 촬영하고 찰칵하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죠. 언더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C 스탠드에다 화이트 천을 놨는데요. 뒤에 조금이라도 패브릭 그 질감을 위해서 일부러 화이트 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명을 이 위치에서 발사를 했을 때 이 화이트 천에 반사가 돼서 뒤로도 약간의 반사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세팅을 했고요. 모델링 라이트를 보면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아무런 디퓨저가 없이 촬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라이트, 하드 라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림자가 진한 하드라이트가 되겠죠. 저 얼굴 쪽에 그림자가 세게 지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살짝 없애기 위해서 반사판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원은 하나이지만 빛을 3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인 광원이 빵 때려서 여기 이 부분을 밝혀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빛이 어디로 가겠나요? 밑에 화이트 테이블로 가면서 반사가 되면서 이쪽 아래에 그림자를 채워줄 거고, 이 빛이 배경으로 날아갔던 게 다시 반사가 되면서 이쪽에 그림자를 채워주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빛을 하나, 광원을 센 걸 하나 쓰지만 결국 3개의 광원을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델링 라이트를 썼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머리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었을 때 뒤에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 지면 안 예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배경을 뒤로 밀어버리거나 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안 보일 때까지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85mm 렌즈. 촬영 레디 액션 빰. 약간 좀만 더 앞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약간 광원 쪽으로, 콧날을 광원 쪽으로. 오케이, 둘, 셋. 지금 디퓨저를 지금 큰 걸로 바꿨어요. 120cm 짜리 옥탑 박스인데요. 보통 스튜디오에 가면 이렇게 옥탑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각 박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상단에서 빛을 쏠 예정이고요. 쏘게 되면은 이 빛의 이마의 하이라이트, T존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쪽에 섀도우가 생길 텐데 섀도우는 밑에 반사판과 옆에 측면 반사판 통해서
부드럽게 그림자를 없애주는 효과로 부드러운 느낌의 소프트한 느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찰칵 찰칵. 약간 좀 오버 노출인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조리개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배경을 제가 뒤로 밀었는데 이제는 소프트한 라이트이기 때문에 굳이 배경이 멀리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만 더 가까이 오게 해서 질감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찍겠습니다. 촬영 둘 셋 찰칵. 네, 찰칵. 자, 손을 약간 이렇게 해볼까요? 입 되는 거 대신에 살짝 얼굴 라인에서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피부가 눌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조명 파워가 세면은 충전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명 파워를 너무 세게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명의 위치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콧날을 이쪽으로 향해가지고. 뷰티 촬영을 하실 때 중요한 점 뭐냐면 콧날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콧날 하이라이트가 잘 들어가는 쪽으로 조명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쉬운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닷지버닝 작업을 할 때도 이마 하이라이트와 콧날 하이라이트를 닷지버닝으로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명으로 찍을 때 콧날이 이쪽으로 향해 있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콧날의 하이라이트가 좀 더 잘 들어가겠죠.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이 계시면 여기다 하이라이터를 좀만 더 글로시한 거를 발라주시게 되면은 이 콧날이 좀 더 오똑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조명과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작업이라든지 리터칭 작업의 작업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 둘, 셋. 자, 콧날을 좀만 더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그렇지. 둘, 셋. 지금 쓴 거는 사이드에서 들어간 조명이고요. 지금 쓸 조명은 클램쉘 조명이라고 합니다. 클램쉘 조명은 뭐냐면 조개처럼 위아래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여주는 조명인데요. 위에서 조명이 땅 떨어지고 밑에서 반사가 되면서 광원이 양쪽 위아래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정면사 찍을 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 하이라이트 T존이 생기고 밑에 섀도우는 밑에 반사판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얼굴 클로즈업 한번 보겠습니다. 둘, 셋. 클램쉘 조명이 가장 뷰티샷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지금 화이트여서 빛이 빵 터지고 나서 여기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얀색에서 반사돼서 들어와서 빛이 하얀색으로 다 돌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이트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부드러운 빛이 돼서 그림자가 없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얼굴이 밝게 비춰지고 또 메이크업을 또 하얗게 하다 보니까 커져 보이는 그러한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좀 더 갸름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거티브 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랙 반사판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그냥 이런 그레이 톤으로도 얼마든지 빛을 반사를 안 하고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다이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폼보드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병풍 모양으로 해놓고 여기다 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검은색이 있는 게 빛을 깎고 여기도 흡수를 해서 빛이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빛이 전부 다 도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여기 사이드에 쉐이드를 주면서 볼이 약간 좀 들어간 느낌, 그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촬영. 둘, 셋. 아까는 화이트로 다 돌았지만 이렇게 사이드가, 그래서 이건 약간 위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턱 드는 게 훨씬 더 예쁘겠지? 광원 쪽으로 들어줘. 광원 쪽으로. 콧날 그쪽으로. 오케이. 둘, 셋. 찰칵.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걸 바로 네거티브 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조명, 실내에서 인물 조명 촬영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방대한 분량이고 조명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서 오늘 내용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초보를 벗어나고 중급자들에 있어서 이 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싱글 라이트, 원 라이트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최대한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이팅이 하나더라도 반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2개의 라이팅 효과, 3개의 라이팅 효과를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광원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명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싱글 라이트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2개의 라이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반사판 대신 그 다른 세컨드 라이트로 조명을 약하게 쳐서 그림자를 옅하게 만들어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원리를 알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조명을 연습을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고자 하는 사진을 연출해내고 뽑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조명 세팅의 기본적인 이론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론을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라이팅을 활용을 해서 창의적인 사진 작품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번에 되는 거는 없고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스타일의 조명 컨트롤 방법이라든지 등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의 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여기까지 JN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